빨간불이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양시장 약보합권 보여줍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거칠게 매도 물량을 현선물 나란히 쏟아내면서 지수가 배겨나지를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장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살펴봅니다. 전략 체크인에 메리츠 증권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 연결했을 때 대비로도 현재 지수의 레벨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먼저 좀 읽어주실까요?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작년 10월도 거의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작년 9월에도 금리의 실질 금리의 상승으로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이런 전쟁 같은 우려로 인해서 유가 급등 그리고 이 금리 상승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현 단계에서 지수가 한 단계 더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는 지수가 이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 구간으로 들어설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의 단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10년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거의 2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작년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100pp까지 마이너스 100pp까지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거의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한다라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경기가 최악에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스템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장단기 금리차의 이 상승 그러니까 역전 폭이 축소되는 거죠. 이는 향후에 이 단기 금리의 변동성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금리의 정점은 통과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빠지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때나 그러는 거고 아니라면 이쯤에서 바닥을 좀 다져야 된다.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운용 현황이 현재 주식이 75%, 현금이 25% 있습니다. 이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이번 주 정도에 수급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지나설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신용 펀더멘탈보다는 신용 수급입니다. 그래서 신용 수급이 일시적으로 출회되는 순간 오히려 주식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포트넷 있는 종목이 워낙에 희비가 좀 엇갈려가지고요.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구성 보겠습니다. 20% SKC하고 SK하이닉스, 메리츠 금융지주 각각 20%씩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 15%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비중이 75%고요.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오스코텍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 가지 뭐 학회에 참석했던 결과라든지 초록 내용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오스코텍의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최근의 추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데이터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요. 먼저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분명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의 성공을 가리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분명, 담당 교수조차도, 성공했다고 밝히고, 얀센조차도 성공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병용요법까지, 연내에 FDA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보험 등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의 실적만으로도 유한양행의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타당성이 인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미리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가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장이 빠짐과 동시에 이런 그 수급적인 매물이 함께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이 시세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마이너스권은 전환됐죠. 2만 원 초반대에 샀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보다는 연내에 이 FDA 허가 신청을 할 때쯤 리바운딩 때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가 되기는 했는데 오스코텍 이렇게 흐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종목은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수익 잘 내고 있고요. 오늘 그동안에 아픈 손가락 역할을 했던 SKC가 또 급등을 해서 눈에 띕니다. 장중한 때는 10% 육박하는 급등이었고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딱히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흐름이 좀 살아나는 배경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가요? SKC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섹터의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SKC의 공매도 쇼커버 물량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털적으로도 이 동박 부분이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되면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못 받았는데 이제는 실적적인 면에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반도체 후공정 부분 그리고 이 글라스 기판 부분인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쉬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분명 시장이 반등한다면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에 일 거라는 걸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그 SKC 또한 화학 부분은 계속 매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채로 2차전지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잡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 후공정과 글라스 기판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양호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추이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주가와 동행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오르면 함께 오르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함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엔비디아는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최근 4영업일, 5영업일 내에 외국인들의 7천억, 8천억의 순매수 유입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AI 모멘텀 외에 이런 신고가를 보여준다는 건 저는 이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밸류에이션으로 상승했던 부분보다는 항상 EPS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반도체의 재고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면 본격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상승까지 더해진다라면 EPS 상승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닉스를 오히려 더 비중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26일인가 실적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실적 추정치가 1조 원 중후반대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나 더 4분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중요한데 그 가이던스를 확인해보고 더 추가 매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추가 매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네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단기적인 바닥 좀 나온 건가요? 오늘은 반등인데요. 네,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건 배당금은 고정되어 있죠. 이 자본잉여금으로 2.1조 원을 돌린 상황이고요. 그럼 2.1조 원을 이제 비과세로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배당에 대한 총액은 고정되어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건 그만큼 배당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는 바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추정되는 배당 수익률만 6에서 7%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그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한다는 건 배당 수익률을 더 높이는 상황이죠. 시장이 안정되면 종목 또한 저는 초과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오히려 더 추가 이 배당을 노린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노린 이 장기적 전략, 장단기적인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쭉 봤는데 그대로 홀딩하시고 뭐 종목 교체를 예정하고 계시거나 이런 종목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 25%는 SK 하이닉스 조금 더 살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되나요? 현금 25% 어떻게 하실 건가요? SK 하이닉스를 뭐 추가로 고민하고 있고요. 더 고민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가 반등한 이유가 AI 모멘텀이 아니라 레거시 제품의 반등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좋았던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의 AI 소부장들 외에 좀 올드 반도체 소부장이라 할 수 있는 뭐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테크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레거시의 반등이라면 저평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또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열어봤습니다. 종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좀 꾸준히 가져가는데 확실히 여러 종목을 담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오르기도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 나가면서 또 가진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총 4종목이 있습니다. SKC,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는 각각 20%, 오스코텍 15% 있는데요. 오스코텍은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정리하겠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SK하이닉스 추가 매수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좀 불안하죠. 마무리 지을 때쯤 빨간불이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살짝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더 모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